마취제를 더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통증은 억제되는데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숨을 안 쉬는데 나는 수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숨 안 쉬는 상태로 수술하다가 아예 사망을 해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가슴 수술을 할 때 절개선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죠. 어떤 요소를 가지고 내가 절개선을 결정을 할 거냐. 근데 이게 특이하게 환자분들께서 절개선을 결정을 할 때 마취의 종류를 가지고 절개선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밑선 절개가 수면 마취가 가능하니까 저는 밑선 절개를 하고 싶어요.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싶은데 수면 마취로 돼요? 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왜 제가 수술을 할 때는 밑선 절개로는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가 다 가능한데 겨드랑이 절개는 수면 마취가 안 되고 전신 마취로만 하느냐? 사실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수면 마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일단 간단하게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를 좀 정리하면서 갈게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자고 있습니다. 의식은 똑같이 없는데 전신 마취는 자발적인 호흡이 없습니다. 수면 마취는 자발적인 호흡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마취제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는 자발적인 호흡이 없기 때문에 벤틸레이터라는 기계로 호흡을 짜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자발적인 호흡이 없어지는 거냐? 마취제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자고 있는데 전신 마취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안에 있는 그 호흡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근육을 다 마비시키면 움직임이 없죠. 호흡근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호흡을 하려도 근육 움직임이 없을 때 숨을 안 쉬게 됩니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모니터를 하면서 호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는 수술이다. 전신 마취는 환자분들이 혹시나 사고 날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사고 안 나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왜 사고가 더 날까요? 아니거든요. 사고가 나는 건 거의 수면 마취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보면 성형외과 수술하다가 뭐 사망 사고가 나는 경우들, 그게 전신 마취가 주가 아니에요. 다 수면 마취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안 끼워놨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 일단은 자발적인 호흡이 있는 상태가 수면 마취인데 문제는 환자가 움직여 통증이 있게 된다면 마취제를 더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통증은 억제되는데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숨을 안 쉬는데 나는 수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숨 안 쉬는 상태로 수술하다가 아예 사망을 해버리는 거죠. 안 깨어나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안 깨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고 모니터로 우리가 호흡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면 마취구 원장님 보면서 호흡이 없네? 그러면 튜브로 짜내주면 돼요. 그러면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숨을 안 쉰다는 거는 마취가 수면 마취라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취를 하던 항상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신 마취는 항상 마취과 선생님이 옆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 수면 마취는 바로 붙어서 모니터 할 필요는 없어요. 위급 상황이 되면 바로 뛰어날 수 있는 10m, 20m 거리에 계시는 것이 사실 안전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취과 원장님이 병원에 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밑선 절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왜 수면 마취, 전신 마취 다 가능한데 겨드랑이 절개를 할 때는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어렵냐? 근육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형물 수술할 때 대흉근 보편적으로 밑에 보형물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흉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상완근이라고 하는 윗팔뼈에서 가운데 명치 부위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대흉근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근육이 퍼져 있는데 이 모든 근육의 가지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근육, 요 겨드랑이에 있는 부분은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고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도 여기 근육이 두껍지 이쪽이 두껍지 않아요. 물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면 여기도 두꺼워지지만 대체적으로는 팔 위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된다. 보형물을 삽입을 하는데 겨드랑이 절개를 했어요. 근육이 두껍다면 수면 마취로는 가능한데 내가 자발적인 근육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여기가 굉장히 뭉치게 돼요. 그러면 보형물을 넣을 때도 그렇고 내시경을 넣을 때도 그렇고 가운데 부위가 뭉치게 되면 위쪽, 이 아래쪽까지 다 시야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근육이 많은 것은
피가 많은 거죠. 피가 뭉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위가 뭉치면서 혈관이 터지고 하면 피가 많이 나고, 기시 부위에 피가 많이 나면 전체적인 내시경이 들어가거나 수술할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내시경을 삽입하는 데 있어도 근육 자체가 억제가 돼 있어서 움직임이 없어야 정확하게 박리를 할 수가 있지, 이쪽에 움직임이 많게 된다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진짜 수면 마취를 꼭 하고 싶고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싶다. 가능은 해요. 근데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수술할 때 방해에 대해서 방을 정확히 못 만들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원장님 저는 마취의 종류도 중요하고요, 절개선도 중요한데 가슴 결과가 좀 완성이 덜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는 있겠죠. 권하냐? 아마 그렇게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로는 가급적이면 전신 마취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